그날 나는 사위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72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내가 말이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 그런 내가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 차려. 사위의 목소리 뒤로 들려온 둔탁한 소리. 그리고 딸의 비명.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조용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72이다. 퇴직한 지 어느덧 10년. 이제는 내 이름보다 수진이 아버지라는 말이 더 익숙한 나이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다. 그 이후로 딸 수진이가 내 전부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다. 예, 요즘 잘 지내냐? 응, 아빠 그냥 그래. 짧은 대답. 평소 같으면 아빠, 어제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 하며 신나게 떠들던 그 아이가. 그날은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딸이 무슨 일 있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괜히 물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다. 눈을 감아도 자꾸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먼저 알아차렸을 텐데. 당신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하고 말했을 텐데.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예, 어제는 왜 그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 아빠, 괜찮아요. 요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다. 이 말이 제일 괜찮지 않은 말이라는 걸 나는 살아오며 수도 없이 배웠다. 며칠 후 딸이 집에 잠깐 들렀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눈에 띄었다. 손목에 선명한 멍 하나. 이건 뭐냐? 아, 문에 부딪혔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을 피하는 그 모습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문에 부딪혔다니 수진아. 아빠, 진짜야. 걱정하지 마. 딸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며 쌓아온 직감이 있었다. 저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딸이 또 움츠러드는 게 싫어서.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불안이라는 이름의 불덩이가 되어 하루하루를 태웠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딸에게서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 평소엔 절대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 아이였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말 끝에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울고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또 그 말. 괜찮다는 말. 전화를 끊고 나니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알아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 과장. 지금은 민간 회사에서 인사팀장을 하고 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사위라는 놈 이름 들어봤냐? 민석이라고. 아, 박민석이요? 그 사람 소문 좀 안 좋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떤 소문? 술버릇 험하고요. 직장에서도 사람한테 막 대한다던데요. 특히 여자 직원들한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발.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 아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내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딸이 무슨 남자를 만나고 사는 건지 내가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날 오후 딸에게 문자가 왔다. 아빠, 나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또다시 칼처럼 꽂혔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확인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요즘 힘들다며?
장인어른이랑 술 한잔하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예, 좋습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공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놈들은 밖에선 웃고 집에선 칼을 꺼낸다. 며칠 뒤 약속한 선술집에서 사위를 만났다. 겉으로는 웃으며 소주잔을 기울였지만 내 속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사위의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말이죠. 남편을 너무 무시해요. 와이프도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잔소리만 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잔을 들던 내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와이프가 내 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뭐 가끔 좀 세게 말하죠. 그래야 알아듣더라고요. 세게 말한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이 인간, 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알겠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 딸에게서였다. 아빠, 오늘 민석이랑 술 마셨다며? 고마워요. 남편이 아빠 칭찬 많이 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멍청한 딸아. 그놈이 널 얼마나 괴롭히는데 왜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하냐. 다음 날 나는 사위가 다니는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큰 건물 앞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위가 동료들과 나왔다. 나는 슬쩍 뒤를 밟았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가자 나도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다. 거기서 들린 대화. 야, 박민석, 그 새끼 진짜 개새끼 아니야? 어제도 여직원한테 뭐라 했다며? 맞아, 김대리 울었잖아. 완전 인격 모독이었어. 아, 그놈 와이프도 불쌍하지. 집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순간 내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불쌍하다고? 내 딸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 나는 그중 한 명을 슬쩍 불렀다.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세요? 저는 박민석 시장인입니다. 그 말에 그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아, 네. 그 사람 평소에 어때요? 잠시 망설이던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요? 좀 무섭죠. 욕도 잘하고 여자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해요. 회사에서 징계받은 적도 몇 번 있어요.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다. 폭력이야. 그날 밤 나는 후배 김 과장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님, 왜 이러세요? 그 박민석이란 놈 증거 좀 구할 수 있겠나? 증거요? 그래. 회사에서 한 짓, 폭언, 뭐든 좋아. 녹음 파일이라도. 김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형님, 혹시 따님이? 그래. 알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사흘 뒤 내 휴대폰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회사 내부 소음. 그리고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 이 멍청한 년이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년은 회사 다니지 말든가. 파일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충분했다. 이 새끼가.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응, 왜? 아빠 오늘 민석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 많이 마신 것 같아. 말 걸면 화내. 그래?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또 다른 파일을 받았다. 이번엔 딸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분명 집안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왜 자꾸 그래? 그만 좀 해. 닥쳐. 너는 왜 항상 날 무시해? 나 무시한 적 없어. 제발. 쿵. 둔탁한 소리. 그리고 딸의 비명. 으악.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모아온 인내와 자제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방법으로 끝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익명으로 사위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내부 제보 박민석 과장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본문엔 간단히 적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은 지속적으로 동료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3개를 첨부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그 박민석이요.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회부됐대요. 그래? 네, 징계 수위가 꽤 셀 거예요. 여러 직원들이 추가 진술했거든요. 잘 됐군.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사위가 빌린 돈 내역, 거짓 계약서, 심지어 불법 도박 의혹까지.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쌓아온 인맥과 정보력을 이번 한 번은 개인적으로 써먹기로 했다. 일주일 뒤 사위는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사람 가정에서도 폭력 쓴대. 진짜? 와이프 때린대? 응, 장인어른이 제보했다던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왜?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무서워요. 지금 어디야?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좋아, 나 지금 간다. 절대 나오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20분 만에 딸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들려왔다. 내 아버지가 했지. 다 알아. 그 늙은이가 회사에 제보했지.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딸이 혹시 몰라준 비상 열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사위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가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아, 아버님. 딸 나오라고 해. 그게 저기. 딸. 나오라고. 했어. 내 목소리엔 평생 쌓아온 권위가 담겨 있었다. 30년 공직 생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온 그 무게가. 사위는 한 발 물렀다.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딸이 나왔다. 눈가가 붓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 했다. 이제 끝이다. 아버님, 그게. 말하지 마. 너 같은 쓰레기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딸한테 접근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아버님. 나가.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딸이 와락 내 품에 안겼다. 아빠.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딸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아빠, 나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잘했다. 그날 이후 나는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증거는 충분했다.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사위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다. 회사에서도 결국 해고당했다. 빚은 쌓여가고 집도 잃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나는 대답한다. 있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석 달 뒤, 딸은 새로 얻은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카페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게 전화를 건다. 아빠,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 하나도. 진짜요? 그래. 아버지가 딸을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겠냐? 딸이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 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아버지 할 일 했을 뿐이야. 지금 나는 잠을 잘 잔다. 더 이상 딸의 울음소리에 깰 일도 없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내게 묻는다. 요즘 뭐하고 지내요? 나는 대답한다. 그냥 딸이랑 가끔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래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좋으시겠어요. 좋다. 이제 정말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딸을 때린 사위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진실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여, 당신의 사랑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딸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세요. 당신 곁엔 분명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